야, 이게 웬 클래식이야? 우리 교실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랑 또 찰떡이잖아. 특히 너랑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야. 나 클래식 좋아해. 모차르트, 베토벤, 모차르트, 바흐, 핸델, 음악의 아버지, 뭐 음악의 어머니, 뭐 많이 음악의 안 해? 삼촌 그런 거 하지. 왜냐면은 이런 이제 또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태교에 좋잖아. 태교에 좋지. 그리고 그렇지. 이게 클래식 음악 들으면 아기한테 되게 좋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가 듣는 거야. 왜 들을까? 내 배가 늘 나와 있던 거 아니지 너? 지금도 혹시 지금도 나와 있잖아 아, 배가. 그래. 배가 이렇게 그 뽀록 안에 나와 혹시 있잖아. 내가 기대하던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준비하는 거지? 나의 아기들 지방들이 있어. 하지만 이제 미리미리 그렇지.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어. 또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될 수 있을까? 아빠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네. 돼야지. 아빠가 돼야지. 그래. 해보셨다. 우리 학생들 훌륭한 엄마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나요? 네, 네, 선생님. 저는 일단 훌륭하진 않아도 아빠는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태교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태교 같은 경우는 이런 또 모차르트 음악도 듣고 딸기가 안 나올 때 딸기도 먹고 비행기 타고 이제 또 태교 여행도 이제 떠나주고 가고 쇼핑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아이를 위한 어떤 것들 이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뭐 다 하는 게 이제 태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효선이는 경험이 없지만 선생님이 아는 게 많네요. 우리 교육 학생은 어때요? 저는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뭔가 아기와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제가 꾸며봤습니다. 역시 해본 사람은 다르네. 아니 비밀이야. 그런가? 태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볼까 싶은데 네. 혹시 자녀분들이 몇이나 있으신가요? 저는 2살 터울씩 나는 자녀를 셋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새 남매. 어머나! 귀여워.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컸지만 삼남매면은 진짜 애국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 같은 애국자죠, 시대에는. 진짜. 와,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새 아이를 낳아서 키우셨으니까 뭐 이제 3번의 태교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전문가시긴 했지만 처음부터 전문가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 첫 아이 태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첫 아이 태교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주위에서 듣고 네. 그럼 나는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태교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취미생활 하는 거. 네. 뜨개질 한다거나 아니면 이 바느질 해가지고 아기 옷 만든다거나 만들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6남매 중에 넷째인데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 닭발을 먹어도 되니?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닭발 같은 거 먹으면. 족발 먹어도 되니? 맞아요. 먹는 것도 이제 예쁜 것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못생긴 애가 나온다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니?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뛰지 마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생각했던 그 태교를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맞아요. 거는 뭐 크게 조심해야 벗어나지 될 않고 거군요. 다르지 않으셨네요. 태교에 대해서 좀 다르다. 이건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태교와는 다른 게 진정한 의미의 태교다라고 생각하셨던 건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제가 셋째를 출산을 할 때 네.
사실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임신을 해서.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 둘째를 바로 낳았고 2살 터울로 셋째를 또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체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센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요가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요가만 하는 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첫째, 둘째를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운 좋게 되게 순탄한 그런 출산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나 잘했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듣는 출산 얘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무릎을 딱 쳤어요. 출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출산이 이런 거야? 덜 아플 수 있다고? 이거 내가 하는 거라고? 그리고 보통 첫째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낳아주는 것처럼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하는 그 상황에서 주도하는 사람은 엄마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남편과 교육을 받기도 하고 출산 현장에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저는 이런 출산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주셨고 출산 환경만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셨을 뿐인데 아이를 잘 출산을 하고 제가 후처치 하는 동안에 남편이 캥거루 케어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출산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출산을 진짜 해보니까 됐네. 네. 사실 제가 한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내가 직접 진짜 내 아기를 낳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뭔가 나 하나 더 낳으면 진짜 잘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도 조금 들었고 지금 그럼 3남매잖아요. 넷째는 이제 계획이 없어요. 넷째 너무 낳고 싶지만 저희가 넷째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하면 왜 나는 첫째, 둘째 때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더라도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라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태교 문화 기획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과 어떤 좋은 점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나같이 아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게 될 그 아빠라든지 이제 엄마를 위해서. 그럼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선택을 안 하는 것과 또 아예 모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랑 자주 상담을 해야겠네. 그래? 벌써부터 좀 이제 다른 것부터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더 준비할 게 있나? 그럴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많을 것 같아? 자, 일단 그래요. 오늘 수업 좀 잘 듣고 쉬는 시간에 일단 빵부터 좀 사와. 또 빵 사오니? 돈도 안 주고 맨날 빵 사라고 시켜. 나중에 한 달치 몰아서 줄게. 뭐 갔다 국진이 와. 빵으로 사오면 돼? 그래 너무 오래된 거 같아. 국진이 빵 아니야? 피카츄 빵. 그래. 갔다 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태교를 잘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태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태교란 우리가 태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받는 느낌은 먼저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뭔가 임산부는 하지 말아야 돼. 뭔가 빨리 뛰면 안 되고 먹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조금 공감이 많이 됐던 태교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누워 것도 있고, 있어라라고 누워 하는 있어. 것도 많고. 움직이지 마. 괜히 움직였다가 큰일 날 수 있어. 그러다가 병원 가져가지고 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여성들이 밭일도 많이 하고 쭈그려 앉아서 걸레질도 그러네요. 많이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앉아서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출산할 때 이런 움직임을 좀 제한하는 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칠판에 보니까 태교는 갓생살기. 갓생살기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 수업을 듣고 어떤 산모님께서 한 분이 저희가 태교를 정의를 해요. 그래, 우리 나만의 태교를 좀 정의를 해보자. 남들이 좋다고 하는 태교 말고 나에게 태교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MZ답게 태교는 들어보니까 갓생살기인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 그래서 제가 조금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고 좋은 음식으로 챙겨 먹고 하는 그런 생활들이 이건 갓생살기예요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태교에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육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하시던 와중에 또 오셔서 네. 수업을 듣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짬을 내서 그런 네. 분들이랑 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실제로 저 일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분들께 조금 자신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네. 저는 제가 태교를 나만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이 셋을 낳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태교에 대한 정의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해주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은 아닌 것처럼 그쵸. 네,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아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주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돌아보면 가족들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내 몸을 그렇게 아꼈던 시기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기를 통해서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는 법을 배움으로써 아이한테 그 사랑을 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지만 결국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건 거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치? 맞아요. 나를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맞아. 절대 아이를 사랑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남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이제 선생님의 남편 같은 경우는 이 태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첫째를 출산할 때 네. 같이 갔어요. 출산을 아, 하러 병원에. 같이 갔는데 네. 남편의 출산 후기와 저의 출산 후기가 좀 달랐던 그래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달랐어요? 남편은 제가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내 눈 앞에서 나의 아내가 눈이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네. 그래서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게 남편이 느꼈던 무기력감이 육아로도 이어졌구나. 그래서 육아할 때도 계속 무기력하게 혹시. 네, 조금 저도 그 자리를 조금 내어줬었어야 하는데 네. 네, 저와 남편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조금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남편은 바깥일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었으니까 그 기회조차 이제 사실 남편분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거네요. 네,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왜 안 하지? 왜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구나. 육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안 주셨나 봐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첫째, 둘째 출산과 셋째 출산에 이제 차이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느끼는 아빠로서의 그런 뭔가 무기력감은 셋째 때는 안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셋째 출산은 남편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산할 때 같이 들어가서 그리고
아기가 나올 때 이 뒤쪽에 있는 청골이라고 하는 부위가 되게 아프거든요. 거기 네. 이만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남편한테 출산할 때 여기 좀 비벼줘. 요청을 한 네, 거군요. 진통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통이 올 때마다 신호를 줬어요. 지금 진통이 와. 그러면 네. 남편이 비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열심히 해줬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분만 침대에 올라가서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터치 하는 동안에 남편이 저보다 먼저 아기를 안고 캥거루 케어를 맞아.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지 본인이 출산 후기를 저보다 더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셋째가 가끔 이렇게 뛰어와서 네. 자기한테 안겨서 심장 소리를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 출산 과정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태교 문화를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해요. 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우리 애는 청년 부모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뭔가 도전과 성장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청년 부모라고 일컫는 이 우리 애는 청년이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네, 커뮤니티인데 우리가 이 시기는 단순히 우리가 아이만을 키우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와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의미에서 재봉 기술을 익혀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리폼을 해요. 엄마의 옷을 리폼을 해서 이제 아이 옷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우와. 그 과정에서 영유아 의류가 보통 짧게 입혀지고 버려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환경 문제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러면 이 옷을 수거를 해서 다시 자원순환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그 베이비 리페어라는 걸 개최를 해서 우와. 의류를 다시 재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미혼모 센터에 기부하는 기부도 하시고. 네, 활동을 저희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태교라고 해가지고 진짜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그런 활동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다양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요. 와,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맞아요. 그게 좀 예. 놀라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보통 태교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가 이 모차르트 음악을 즐겨 듣는 것처럼 이제 좋은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맞아요, 그 얘기. 듣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제 이게 실제로 조금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음악을 들으면 좋다라는 말씀들을 예.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음악을 들어서 아이에게 좋다라기보다는 음악을 듣기 때문에 뭔가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저희가 태교 음악회를 진행을 할 때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가 다른 연주자들을 모셔서 음악회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세대 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내가 6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나도 어릴 때 저런 모습이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의 탄생이라는 게 탄생으로 시작은 하지만 삶의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청년이 중년이 되고 그죠? 중년이 노년기로 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대 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의 탄생을 다 같이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태교 음악회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뭐 세대 간의 공감도 좀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음악회랑은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 네.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 아이가 있으시면 먼저 드릴게요. 둘, 셋. 좋아요. 소리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소리들을 닮았어요. 최고. 좋아. 하나, 둘, 셋. 쿵. 이게 그냥 일방적인 뭐 음악 듣는 그런 환경이 네, 아니네요.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죠. 네. 같이 연주를, 합주를 어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이게 태교
음악회라고 해서 그 태교에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의 맞아. 정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앉으십니다. 아빠들도 열심히 잘 따라하시네요, 진짜. 얘기 봐. 아, 실제 이제. 아, 요렇게 이제, 뭐 배우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이제 아빠들은 스트레스 푸는 것으로도 좀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산부들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이 좀 함께 하시면 좋을까요? 임산부를 둔 가정도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네. 데리고 누구든지 오셔서 참여를 누구든지.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 오면 정말 임산부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그럼 아이들도 보면서 엄마, 애기 있대, 이 안에 애기 있대 이야기하기도 하고 엄마 그럼 나는 뱃속에서 난 태명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안고 있던 애기는 네. 그 전해에 임신했을 때 같이 참여하셨던 어머나. 분이 또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와서, 오신 거예요? 네, 참여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도 빨리 아기를 낳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태명도 하나 또 이쁜 거 있으면 생각났어? 또 아니 생각은 안 났는데 그래. 태명을 뭐라고 해줄까? 태명을 그냥 태명으로 할까? 태명이? 태명아 어. 저기 익숙한 이름인데 태명이? 우리 국장님 성함이 태명이. 태명이거든요. 박 태자 명자 태명인데 저기도 혼나러 올라오라고 하시거든? 가야 돼. 갔다 와. 알겠습니다. 너무 건방지셔.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 빨리 갔다 와. 잠깐만 있어 태명아. 가자. 아니, 선생님. 효선이가 매점에서 이걸 갖고 오던지 이걸 입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귀여워. 우리 임신 체험복입니다. 아, 네. 남자분들이 이렇게 착용을 해보는 거군요. 네, 와. 보통 아기 아빠들이 착용을 예. 해보시면서 어떤 점이 좀 불편한지 조금 체험을 어. 통해 조금 아내를 이해하고 공감해보고자 체험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의자 뒤쪽으로 살짝 기대고 있잖아요. 그래. 기대고 있는데 편할 것 같은데 또 힘들어요. 이게 또 배가 누르잖아요, 몸을.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또 아까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왜 임산부들이 막 허리 나쁘고. 이러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자꾸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배가 앞으로 좀 쏠리는 느낌이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도 불편하고 이렇게 있어도 불편하고 맞아. 그냥 불편하네요. 요거 무게가 지금 한 몇 킬로 정도 나가는 거죠? 무게는 한 7kg 정도 7kg 나가고요. 정도? 네, 단순히 우리가 무게로만 판단을 경험해 볼 수는 없는 게, 네. 그 시기 동안에 엄마의 몸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거든요. 여성의 신체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 맞아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초점을 두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살펴보시면 좋고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들도 대번에 저걸 착용하시면 네. 자동으로 배 아래로 손이 그리고 가십니다. 손이 이렇게 가고 한번 받쳐줘야지 받치기도 조금. 하시고요. 네. 그 상태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들으시는데 아. 수업을 처음에 들을 때는 7kg 괜찮은데 이렇게 아. 시작을 하시지만 나중에는 표정이 먼저 무너져 내리세요. 그러면서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맞아요. 네, 어깨가 통증이 생기고 허리 통증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고 거기에 하나 더 저희 수업 듣다 보면요 갑자기 뭔가 드르륵 네. 책상 움직이는 배가 배가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책상에 앉는 것도 요 배가 닿는 것도 좀 불편감을 느끼는 거.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렇게 짚고 일어나는 게 사실 임산부들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지지를 무거워지니까. 하고 일어나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조금 같이 일으켜 준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 있도록. 네. 전 단순히 이제 7kg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7kg 금방 찌우지 그러면은 뭐 280일 동안 7kg 찌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속으로 그것도 생각을 하길 잘했네요. 괜히 이게 또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많은 혼날 욕을 뻔했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호가. 잠깐만. 왜? 기호가. 아니야. 병원. 여기서 하면 안 돼. 기호가. 잠깐만. 화장실로 가. 저기 산부인과 저기. 여긴 아니야. 저 나들 가던데 저기 있잖아. 저 순풍 산부인과로 좀. 제가 연기 없었네. 마무리. 그만. 장모야 진짜 왜 저한테만 그러신 거였죠? 박영기.
여기까지 이제 원맨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아, 근데 진짜 힘드네요. 또 선생님께서는 또 강의도 이곳저곳 많이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여러 세대들을 만나서 다양한 공감도 하고 또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강의가 있으신가요? 알면 알수록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분야는 내가 막상 닥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기분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예비 부모 단계에서의 친구들을 간혹 가다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막연히 임신 출산 육아 나랑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어렵다는데 힘들다는데 이런 인식들을 조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어떤 건지 임신과 출산과 육아 진짜 뭔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나서는 그분들이 저랑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성 정도는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임신 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저처럼 선택권이 없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출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비 부모 교육하는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되려면. 맞아요. 이게 뭐 완벽하게 준비할 순 없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그냥 이제 우리 정말, 아빠들도 조금 약간 저런 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거 이제 또 차려하네요, 저거. 그냥 막연하게 어렵고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교육은 꼭 들어보시고 누구나 또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귀하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제 서로 같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충북도에서 또 청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어디에 가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도 이제 보건소 쪽으로 네. 출강을 나가기도 하고 가족센터 이쪽으로 출강을 나가기도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당시에는 코로나 이전에 네. 코로나 이전에는 산부인과별로도 다 교육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산부인과 요가하러 갔다가 이런 것도 있다고 네.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어든 없어졌죠. 상태예요. 네.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아내가 이제 또 임신을 하게 되면 그래. 진짜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서운하지 않도록. 귀찮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뛰어야겠네요. 예. 여러분 여기 1등 신랑감 안효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죠. 0105 땡땡땡.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예.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얼마 안 자고 있었는데 안 입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이게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힘들어. 계속 힘들어, 움직이게 무리가 되네요. 가고. 자기야. 자기라니. 집에 가자. 여보. 저기요, 말은 똑바로 해주세요. 여보 찬양 갖고 와, 여보. 정말. 이 남편 된 사람이 말이야. 아내가 마무리를.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정말 너무 싫네요. 이런 아내라니.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꿈꾸는 대한민국의 태교 문화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태교 문화라고 하면 이 출산이라는 것 자체를 아기의 탄생이라는 것 자체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혹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그 과정에 있어서 축복과 사랑이 담긴 과정으로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걸쳐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태교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기까지도 선생님의 역할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자, 전체 차렷. 오늘도 멋진 수업해주신 우현주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숙였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예. 제가 숙이겠습니다. 아, 그래, 예. 아. 우리 태명아, 엄마랑 곧 만나자. 우리 태명이. Then you know it's worth it.